영웅은 반드시 초능력을 가져야 할까? 어린 시절부터 히어로물을 사랑했던 미국의 한 남자 에단 밀러. 그러나 점점 반복되는 영웅 서사에 흥미를 잃어가던 어느 날, 그는 한 그래픽 노블을 통해 실제 역사 속 히어로 이순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마는데, 진짜 영웅의 의미를 깨달은 한 남자의 특별한 여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에단 밀러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코믹스, 특히 히어로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방 한쪽 벽에는 DC와 마블의 포스터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책장은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등 전설적인 히어로들의 코믹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히어로는 배트맨이었습니다. 슈퍼히어로가 반드시 초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지능과 노력, 불굴의 의지로도 영웅이 될 수 있다. 어린 에단은 그렇게 생각하며 배트맨을 동경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단순한 독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년 시카고에서 열리는 코미콘에 참석하며 코스프레를 하고 작가들에게 사인을 받고 신작 코믹스를 가장 먼저 구매하는 일이 그의 삶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단은 성장했고 시카고의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 UI/UX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의 히어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코믹스를 탐독하며 영화 개봉일이면 가장 먼저 극장에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점점 기존 히어로물에 대한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반복적이야. 영웅은 힘들어하다가 결국 악당을 물리치고 또다시 새로운 악당이 나오고 항상 같은 패턴이야. 어린 시절의 설렘은 어느새 줄어들었고 더 이상 새로운 감동을 주는 히어로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히어로물을 좋아했지만 더 이상 그것이 그의 가슴을 뛰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카고에서 유명한 코믹스 서점인 그레함 크래커스 코믹스에 들렀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그는 습관처럼 신작 코믹스를 훑어보았지만 특별히 끌리는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책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순신. 표지에는 동양의 전사가 거친 바다 위에서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렬한 붓터치와 날카로운 눈빛이 담긴 이 인물은 마치 미국 코믹스의 히어로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건 뭐지? 동양 히어로물인가? 호기심이 생긴 에단은 책을 펼쳤습니다. 몇 장을 넘기자마자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히어로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500년대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장군이었고 일본과의 해전에서 혁신적인 전략을 사용해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진짜 실존 인물이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에단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수많은 히어로물을 보았지만 대부분은 창작된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실제로 존재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초능력 없이도 오직 인간의 용기와 전략, 그리고 희생정신으로 나라를 구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한 페이지 넘기며 빠져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에도 에단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이 실제로 싸웠던 전투는, 그가 사용한 전략은, 그의 일기인 난중일기란 무엇인가? 그는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을 사용하여 적을 격파한 이야기와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무찔렀다는 전설적인 전투에 대한 내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다. 그는 전략가였어. 히어로가 아니라 진짜 리더였어. 그동안 그는 히어로물에서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희생정신을 가진 진짜 영웅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를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순신의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된 만화책, 이순신을 만든 사람에게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는 책의 저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올리 콤파. 이 사람이 이순신 그래픽 노블을 만든 작가야? 그는 검색을 시작했고 곧바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리 콤파는 시카고 출신의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미콘과 같은 여러 행사에서 작품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운명이야. 난 이 사람을 만나야 해.
에단은 올리콤파가 곧 시카고 코믹스 컨벤션에서 사인회를 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티켓을 예매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올리콤파를 직접 만나서 그가 어떻게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는지, 왜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물어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픽 노블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로 이순신을 재해석할 수는 없을까? 그는 UI/UX 디자이너였습니다. 기존의 코믹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순신을 알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는 아직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그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곧 코믹스 컨벤션에서 올리콤파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히어로 캐릭터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벽에는 마블과 DC 코믹스의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단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신 그래픽 노블 부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부스로 다가갔습니다. 올리콤파는 이미 몇몇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에단은 다시 한번 책을 펼쳤습니다. 표지의 이순신은 마치 그를 향해 말을 걸듯 강렬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에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올리콤파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라고 합니다. 저는 당신의 책을 읽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리콤파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 깊었나요? 에단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히어로물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점점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 당신의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은 진짜 영웅이었어요. 그는 초능력 없이도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히어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리콤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순신은 현실 속 히어로였죠. 그의 삶을 알리는 게 제 목표였어요. 에단은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UI/UX 디자이너입니다. 코믹스를 사랑하지만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더 새로운 방법으로 이순신을 알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리콤파는 흥미로운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에단은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인터랙티브 웹툰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며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이죠.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순신이 되어 전투를 경험하고 전략을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이 아닌 다른 전술을 선택한다면, 명량의 전에서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그런 요소들을 추가하면 현대인들도 더 깊이 이순신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리콤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군요. 저는 책을 통해 이순신을 알렸지만 당신의 방식이라면 사람들이 더 능동적으로 그의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에단은 올리콤파의 긍정적인 반응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이후 몇 주 동안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UX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웹툰을 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는 코믹스 제작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픽 노블 작가들과 웹툰 스튜디오를 찾아다니며 협업할 수 있는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작가들은 이순신, 미국 시장에서는 너무 생소한 캐릭터 아닌가요? 라고 반응했고 일부 투자자들도 전략적인 전투물이 과연 현대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가며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올리콤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올리콤파는 자신이 연구한 이순신의 전투 기록과 역사적 자료를 공유했고 에단은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인터랙티브 요소를 접목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자가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본군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독자가 직접 이순신의 입장이 되어 전투를 경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에단은 웹툰 형식도 단순한 세로 스크롤이 아닌 특정 장면에서 이순신의 시점에서 상황을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의 시행착오 끝에 그는 마침내 시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작은 테스트 그룹을 대상으로 시연을 해보았고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웹툰이 아니라 역사 체험 게임 같아요. 이순신의 결정을 내가 직접 내리는 기분이야. 완전히 몰입되네요. 라는 피드백이 이어졌습니다. 에다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순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릴 수 있는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올리 콤파와의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것도. 그는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개발팀을 꾸리고 정식 론칭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히어로물을 소비하는 팬이 아니라 새로운 히어로 스토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올리 콤파와의 만남 이후 에다는 더욱 깊이 이순신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배워나갔지만 점점 더 이순신이 실제로 싸웠던 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그의 전장을 직접 가봐야 해.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올리 콤파의 조언은 에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직접 현장을 보고 경험한다면 그의 전략과 결단력이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국행을 결심하고 올리 콤파의 도움을 받아 여행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에단은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시대의 무기와 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당시의 전투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선수군의 판옥선과 일본군의 아타케분의 함선을 비교하며 전력 차이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조선수군은 철저한 방어 전략을 기반으로 전투를 준비했군요. 이순신은 단순히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전술로 적을 압도했던 거였어요. 박물관을 나선 후 에다는 역사 연구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서양과 동양의 해전 전략 차이, 그리고 이순신이 사용했던 독창적인 전술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이제는 이순신이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전술의 천재였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연구를 마친 후 그는 한산도로 향했습니다. 한산대첩이 벌어졌던 바다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념관에 들러 전투의 전개 과정을 보고 당시 조선 수군이 어떻게 일본군을 포위했는지 학습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그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순신은 이곳에서 적을 압도하는 전략을 펼쳤어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완벽한 심리전이었죠.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수천 명의 목숨을 좌우했을 거예요. 그는 기념관에서 만난 한 연구자의 추천으로 지역의 작은 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선 수군이 실제로 사용했던 무기와 거북선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지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이순신이 전투에서 어떻게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는지, 왜 거북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산도를 떠난 후 그는 명량해전이 벌어졌던 울돌목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이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빠르게 흐르는 좁은 해협을 바라보며 그는 이순신이 어떻게 이 지형을 활용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지 직접 체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물살을 직접 보면 왜 이곳이 전투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순신은 자연의 힘을 이용해 적을 무너뜨렸어요. 전쟁을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싸움으로 본 거죠. 그는 현장에서 실제로 물살의 흐름을 촬영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웹툰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인터랙티브 웹툰에서 독자가 이순신처럼 전술을 선택하고 전투를 직접 지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량해전의 격전지를 떠나기 전 그는 조용히 바닷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은 과연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압도적인 적을 앞에 두고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이순신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결단력,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웹툰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의 신념과 결단을 경험하는 이야기여야 해. 그는 승리의 순간보다 결정의 순간에 더 위대했어. 에다는 수많은 자료를 모은 가방을 챙기며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이순신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태블릿을 열고
웹툰의 첫 장면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풍경과 역사적 사실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순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질문이 그의 작품의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에다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의 신념과 결단을 독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에다는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과 수집한 자료들을 공유하며 프로젝트의 방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승리가 아니라 결단이에요. 이순신이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독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팀원들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그의 열정과 확신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순간을 더욱 직관적으로 만들고 독자가 스스로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겠어요. UI 디자이너가 인터랙티브 요소의 설계를 다시 조정했고 스토리 작가들도 이순신의 심리를 더 깊이 있게 반영하기 위해 스토리보드를 수정했습니다. 최종적인 수정이 끝나고 이제는 실질적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이순신의 전투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세부적인 작업에 집중했고 개발자들은 인터랙티브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또 한 번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웹툰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일부 독자들이 인터랙티브 요소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스토리가 중요한데 선택지가 많아서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에요.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독자들이 몰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에단과 팀원들은 회의를 거듭하며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몰입하면서도 이순신의 선택을 체험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인터랙티브 요소를 단순화하고 독자들이 선택하는 순간을 더욱 직관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스토리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선택이 중요한 순간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정된 버전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자 이번에는 훨씬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져요. 이순신이 어떤 고민을 했을지 직접 체험하는 느낌이에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사고를 하게 되네요. 에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런칭을 위한 마무리 작업과 최종 테스트뿐이었습니다. 그는 올리 콤파와 영상통화를 하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곧 우리의 이순신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겠죠? 올리 콤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멋진 일이에요, 에단. 처음에 당신이 이순신을 알게 됐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세요. 이제 당신은 단순한 팬이 아니라 이순신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말에 에단은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순신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자 팀원들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긴 여정을 떠올리며 웃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디어였는데 이제 정말 실현되었어요. 우리가 해냈네요.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불가능할 것 같던 도전을 해낸 거예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축하 자리를 마친 후 에다는 사무실을 나서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첫 장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순신이 바다를 바라보며 고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질문이 그의 작품을 이끌어갈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정신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태블릿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감동적이셨나요? 에단 밀러가 발견한 이순신의 정신과 리더십, 그것은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진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슴을 울리는 감동 스토리 앞으로도 더 많이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 맛집을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동이 필요할 땐 감동 맛집